미증시 3대 지수 금요일 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잘 상승하다가 금요일은 하락했네요. 0.04%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로써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냐? 어쨌든 기술주가 계속 랠리를 흘러 들어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초록색 불을 켜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먼저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장이 좀 집중했던 게 사실은 경제 일정표, 지표상 별은 2개짜리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6월 소비 심리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65.6으로 전월 대비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전달에도 하락하는 모습 보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다시 이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유가 상승 우려가 이 소비자의 심리 지수를 악화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5월 수입 물가도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4% 하락하면서 깜짝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수입 물가 역시 고공행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유가도 꺾이고 하는 모습 보이면서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럼 머니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메타는 0.01% 하락세를 좀 접어두고 겨우 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아마존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을 줄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랜만에 애플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잠시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애플이 금요일 시장 잠시 주춤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뛰어넘는 모습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릴라이릴리 등 헬스케어 조금 빨간불이 조금 더 짙어진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주주총회가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는 2.44% 하락한 모습 보이면서 특히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그 가운데 부분 살펴보시면요. 어도비가 14.51% 상승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곧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섹터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특징적인 부분이요. 원자재, 에너지 관련 섹터들은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대형 기술주들이 랠리를 이어가면서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금요일 날 시장에서 시장의 나스닥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었던 핵심 종목을 꼽자라면 어도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까지 이 대형 기술주들이 AI라는 바통을 좀 넘겨받고 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이 바통을 넘겨받았던 종목은 바로 어도비였죠. 기술주의 파도 타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도비는 무려 장중에만 14.51%가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주로 거론이 된 건데요. 이 어도비는 어떤 사업하는지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포토샵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서 최근에는 관련 프로그램에 AI를 도입한 내용들을 유튜브나 릴스를 통해서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어도비는 AI,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품 수요에 힘입어서 무려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꼭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 심리지수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미국 경기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지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 계속 나날이 상승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표들은 꺾여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너무 꺾이면 안 되는 경기 침체 시그널을 또 너무 보여주면 안 되는 좀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값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 이 빨간색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대체로 회복력이 있는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미국인들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심리지수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시장은 꼽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완만하게 점차적으로 시장에선 상승을 하고 있고요. 소득도 점차적으로 약화됨에 따라서 개인 재정평가 역시 하락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굴스비 총재도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몇 달만 더라는 키워드를 말했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5월 인플레이션 CPI 지수까지 봤을 때 진정된 것으로 확인은 되긴 해서 안정감, 안도감을 나타내주긴 했지만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몇 달만 더 이러한 금리, 이러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연준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요. 페드워치 상을 보면은 벌써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회 이상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벌써 7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2024년에는 1회만 인하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는 굉장히 상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역시 2년물은 4.7%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2%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금리 피벗이 빨라질까라는 시장의 기대감 속에서 들썩 있는 모습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M7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위주로 상승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너무 나홀로 최근에 잘 달려주는 모습 보면서 이제 M7이 아니라 엔비디아 독주 체제 속에서 그냥 M1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리콜 기능이라고 해서 이 시장의 사용자들의 활동을 추적해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름인데요. 이 곧 발표가 되는 코파일럿 PC에서 보안 문제로 잠시 리콜 기능은 빼겠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AI 분야에 있어서 보안과 사용자의 신뢰 분야에 조금 더 가중치를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플은 오히려 1% 조금 안 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매일 무려 700억이나 벌금을 낼 위기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유럽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법에 위반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시장 예측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핵심에서는 애플 기기 내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앱스토어는 사용이 너무 어렵고 애플의 앱스토어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한다라는 점이 계속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디지털 시장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애플 이 AI라는 키워드를 붙잡고서 더 상승 치고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게스트 분 만나서 오늘 시장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